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그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성 중에서 오너의 자질과 도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도덕성을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야 뭐 언론 기사 정도를 통한 건데, 언론이야 당연히 포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도덕성의 그 분석은 조금 불가능할 듯 하고요. 대신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자질면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뭐 오랜 기간 회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런 예로서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유진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제가 한 10년 정도를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 유진테크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손에다가 뭐 동그란 CD 같은 거 하나 들고 반도체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다 라면서 이렇게 흔들어댔던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자, 반도체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아실 거고요.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유진테크는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반도체는요, 아까 그 웨이퍼라는 동그란 CD 같은 그놈 위에다가 여러 가지 무언가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위에다가 얇은 막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광선 같은 걸 이용을 해서요, 그 막 위에다가 회로를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잘라내겠죠. 이렇게 갈아내겠죠.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씻고 반도체 칩 안에다가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지는데요. 굉장히 전문적인 침착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 더 있긴 한데, 물리적, 화학적, 원자적이 있는데요. 이 물리적인 거는 반도체에서는 거의 안 쓰인대요. 그래서 화학약품을 뿌리는 방법과 그리고 원자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은 이 화학적 방법입니다. 이 화학적 방법에 쓰이는 그 대표적인 그 기계가요, 뭐 LPCVD라는 어떤 그런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을 얇게 해갖고 이렇게 증착을 하겠죠. 그런데 갈수록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더 미세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더 미세한 차세대 반도체를 위해서는요, ALD라는 원자를 이용한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저희 나라에 있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커다란 회사 옆에 사이드로 그 부대들이 있겠죠. 그 도와주는 부대들이 이 장비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은 대부분이 그 첫 번째 화학적인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까 ALD 같은 원자를 이용한 거는 대부분 어디에서 장비를 사왔느냐? 일본에서 사왔어요. 일본 뭐 도쿄 일렉트릭이라든지 코쿠사이, 그런 회사들로부터 100% 전량을 갖고 왔었죠. 그런데 그 ALD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자, 이 유진테크가 원래는 그 화학, 즉 LPCVD 제품만을 거의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매출이 90%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5년 전에, 4년인가 5년 전에 그 독일의 그 ALD를 특화하는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연구 개발을 해갔고요. 이번 3분기 드디어 그 ALD 장비를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유진테크를 지도자의 어떤 자질로 예를 들은 이유는요. 이 유진테크의 엄 회장님이 징기스칸 알죠? 그 아시아, 유럽을 다 한 방에 정복해버린 그런 그 몽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전략을 팔로잉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징기스칸은요, 물론 그 정복 당한 사람들에게는 죽일 놈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징기스칸의 그 공략 방법 있잖아요. 이 방법은 배울만 하다는 거죠. 자, 이 징기스칸의 그 세 가지의 그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공평한 분배였어요. 자, 땅을 뺐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자기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그 땅을 뺏으려고 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엄청난 속도전이었어요. 이 몽고인들은요. 말을 내리질 않는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잠도 말 위에서 자고 먹는 것도 말 위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맨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정복자들 입장에서는요. 한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성을 쌓자, 준비를 하자 그랬는데 웬걸 일주일 만에 쳐들어와 버린 거죠. 즉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술력입니다. 이 몽고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을 배워갖고 말 타기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대요. 게다가 자, 많은 군대들이 밥 해먹고 뭐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친 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말들을 바로 살을 발라내 갖고요. 그 살을 말 안장 혹은 말꼬리 같은 데다가 묶는답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 고기들이 말라가는 거죠. 즉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육포 있잖아요. 그 육포의 유래가 이 징기스칸의 부하들로부터 온 거랍니다. 자, 이 유진테크의 그 허 회장님도요. 이 방식을 팔로잉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이 유진테크는요. profit sharing, 즉 이윤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회사들은요. 돈을 벌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여금이죠. 보너스. 자, 당신이 일 잘했으니까 이번에 뭐 50%, 당신의 연봉의 50% 정도 더 줄게요. 아니면 돈 뭐 1,000만 원 정도 더 줄게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유진테크는요. 이익금의 몇 %를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0억을 벌어요. 순이익이. 그러면 당신에게 0.1%의 그 이익을 나눠주겠다 이거죠. 자, 그럼 0.1%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월급 외에. 자, 만약에 그러면 제가 2,000억을 법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2억이라는 돈을 제가 받는 거죠. 그 얘기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두 번째는요. 기술 개발과 속도면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버릴게요. 그런 속도전과 그리고 기술력을 중시했는데요. 이 회사의 임직원들 70%가 전부 다 엔지니어링, 즉 엔지니어나 아니면 연구원들이에요. 게다가 그 연구원들의 대부분이 학력이 석사 혹은 박사 이상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모든 직원들의 그 연봉 있잖아요. 그 연봉이 이 업계 탑입니다. 대단합니다. 게다가 매출 있잖아요. 1년 벌어든 총 매출의 30%를요. R&D, 저번에 말씀드렸죠. Research Development,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미래가 굉장히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그 실적과 앞으로 해야 될 실적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왜 안 파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모 리서치 기관에서 이 회사의 올해, 내년인가요? 그 올해 말, 내년 초 이 정도의, 즉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순이익이 1천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계 평균의 PER이 보통 12에서 15 정도가 갑니다. 그러면 12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야 되겠죠?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1조 2천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올라서 15배라면 1조 5천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이 회사는 시총이 8,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퍼가 8.5라는 거잖아요. 훨씬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가 쭉 올라가다가 55,000원 정도까지 가다가 계속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55,000이라는 개념이 퍼가 12에서 13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봤을 때 12 정도면 적절해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자, 이 회사가 LPCVD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디어 이번 3분기부터 ALD도 납품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ALD를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퍼가 12가 아니라 15배, 20배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에 있는 도쿄일렉트릭하고 코쿠사이 거를 반만이라도 가져와도,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인텔이라 마이크론이나 이런 대만에 있는 TSMC 같은 데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퍼가 30배, 50배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희망의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퍼가 20배까지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가총액이 2조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럼 2조면은 10만 원은 가볍게 넘겠죠. 자, 그러면 저는 그 퍼가 20이 될 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원금만큼을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 수익이잖아요. 그 부분은 파티를 즐길 겁니다. 모히또 한 잔과 함께.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 주식은요, 신만이 아는 그런 단계잖아요. 레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는 합니다. 즉 큰 손들이겠죠. 이 큰 손들이 휘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가 막대 사탕이에요. 그 지파칩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대 사탕인데 그거를 땅에 이렇게 놔둬 보세요. 엄청나게 수많은 개미들이 달라붙겠죠. 그 개미들이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이에요. 그러면 이 큰 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개미들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내가 저 막대 사탕을 다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얘네들을 떨궈야 되겠어요. 그래서 털어내겠죠. 그 개미들을. 그럼 당연히 대부분의 개미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손들이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 가격을 후려치는 거죠. 갑작스럽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겁에 질린 개미들은요, 이제는 끝났나 보다. 즉 차트만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21선이 붕괴됐어. 20일이 아니고 60일선도 붕괴됐네? 121선, 200선이 붕괴되네? 겁에 질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방법으로는 21선이 생명선이었거든요. 나중에 배웁시다. 그래서 그거를 빠져나가니까, 깨져가니까
대부분이 손절을 하는 거죠. 자,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큰 손들 아니겠습니까? 그 큰 손들이 만들어 놓고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즉, 차트는요, 그 주식을 사고 파는데 약간의 보조적인 지표일 뿐입니다. 맹신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뭘 믿느냐? 회사의 가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막대사탕 치파칩스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아요. 즉, 저는 유진테크가 어떤 기업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엄 회장님이 어떻게 이 회사를 키울지를 저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저의 판단에 따른 거고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대신 제가 그 회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난 10년 동안의 그 많은 풍파에도 저는 한 주도 팔질 않았습니다. 왜? 회사를 믿으니까요. 여러분, 주식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오랜 친구고요. 그리고 평생 같이 할 동반자로서 보십시오.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워런 버핏 다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저도 지금 돈을 벌어가는 중이잖아요. 미래에 이게 저도 대박이 나면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되겠죠. 사회에도 봉사하고. 자, 그런 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정리할게요.